경제학자의 서재, 차이나 크라이시스, 이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 무역전쟁의 도화선, 카피 스텔스기 젠 31.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이전부터 군사기밀과 기술 유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2014년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중국 최대 규모의 항공 에어쇼는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 중 하나였다. 주하이는 개혁 개방의 상징적인 도시로 항공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며 세계 5대 에어쇼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에서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T-50B 항공기 참가가 미국 기술 유출 우려로 취소되었고, 반면 미국은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 매스터 3을 전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 31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젠 31은 미국의 F-35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스텔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엔진 성능과 기동성에서 F-35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어쇼 이후 스텔스 전투기 F-35의 설계 기밀 정보가 중국 사이버 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젠 31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군사기술 협력에서도 러시아의 불신을 샀다. 1995년 러시아와의 협약으로 수의수 27SK를 생산했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폭제한 젠 11B를 생산했다. 수 33과 수 30MK 역시 젠 15와 젠 16으로 폭제되어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5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의 수 35를 구매하며 그 첨단 엔진 기술을 활용해 자국 전투기 개발에 적용했으며, 라다급 잠수함 기술 역시 자국 잠수함 개발에 기여하도록 응용했다. 중국은 유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집중했지만 여기에도 폭제 논란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리젠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의 X-47B와 유사한 플라잉 윙 디자인을 사용해 폭제 의혹을 받았다. 이 디자인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태로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초래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중국은 군사기술 개발에 있어 외국 기술의 활용과 폭제를 통해 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는 국제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며 미중 간 경쟁과 불신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의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화웨이는 1987년 런정페이 회장이 선전에서 300만 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창업했습니다. 초기에는 홍콩에서 전화교환기를 수입해 판매하던 대리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통신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2018년에는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웨이의 성공 원칙은 집중으로 설립 후 30년 동안 통신 기술에만 전념했다고 천리팡 부회장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급속 성장에는 중국 정부와 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업주인 런정페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점과 회사 이름이 중화를 위해 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점은 이 의혹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화웨이는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이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어 주주 구성과 지분 소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공회위원회가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공산당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안 논란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를 둘러싸고 확대되면서 화웨이는 본사를 공개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선전에 위치한 본사는 약 2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원격수술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주요 거점입니다. 화웨이는 2012년 AI 기술을 활용한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통신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홍수 시대에 대비하려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5G 기술 개발과 관련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5G 표준 기술 특허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직원의 약 50%가 연구개발에 종사합니다. 2022년 화웨이의 R&D 투자액은 약 2,550억 위안 378억 달러로 삼성의 R&D 투자액의 2배 수준이며, 매출 대비 투자 비율 역시 25.1%로 삼성의 9.2%를 크게 상회합니다. 화웨이는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보안 논란과 경영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 리카싱 셀 차이너. 홍콩은 중국과 서방 세계, 특히 미국 간의 갈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해 중국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로 간주하며 외부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는 홍콩 의회를 배제한 채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인 본토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홍콩 내 반중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시민 자유 억압을 이유로 홍콩 관료들을 제재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홍콩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홍콩의 자치권 상실과 함께 민주화 지지 세력은 홍콩을 떠났으며 친중국 성향의 세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경제적 쇠퇴는 헥시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자본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본부를 이전하며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잃고 중국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다국적 기업 4,200곳이 싱가포르로 옮겼으며 홍콩에 남은 해외 기업 수는 싱가포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홍콩의 변화는 리카싱 회장의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홍콩과 중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유럽에서 사업 확장에 주력하며 셀차이나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홍콩은 점점 더 국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본부를 이전하는 헥시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제너럴모터스 GM, 롤스로이스, 다이슨 등 주요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동했으며 같은 시기에 홍콩에 설립된 해외 기업 수는 싱가포르의 3분의 1 수준인 1336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의 자리를 싱가포르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이완과 영국 등은 홍콩 주민들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홍콩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부호인 리카싱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억만장자 순위 38위를 기록한 리카싱은 약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부동산, 통신,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홍콩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카싱은 2015년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하며 그룹 지주사를 홍콩에서 영국령 케이맨 제도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일부에서는 중국과 홍콩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리카싱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홍콩 내 자산을 매각하며 유럽과 호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4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2017년에는 홍콩의 랜드마크 더 센터를 매각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 철도 임대업체 에버숄트 레일 그룹, 통신사 O2, 네덜란드 의약품 스토어, 스웨덴 전력망 등을 인수하며 해외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홍콩과 중국 경제의 쇠퇴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리카싱의 사업 방향과 헥시트 현상은 홍콩이 국제적 경제 허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리카싱 회장이 중국과 홍콩 자산을 매각하고 유럽 자산 구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이유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조짐과 경기 하강 압력이 꼽힙니다. 홍콩 증권업협회 제프리 찬 회장은 리카싱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매각한 것은 상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주주에 대한 책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룹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지주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도 있습니다. 홍콩 부동산 개발회사 시잉칭 명예회장은 부동산 보유 회사의 자산이 홍콩 증시에서 30에서 50%까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과 비부동산 부문을 분리해 상장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현지에서는 리카싱과 베이징 지도부 간의 불편한 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리카싱은 2012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시진핑 당시 부주석의 요청을 거절하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도 베이징 지도부와의 불화를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파나마 항구 운영권 매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리카싱과 시진핑과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함께 일국 양제 원칙이 2047년에 종료되면서 홍콩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편입될 가능성도 리카싱의 자산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도 자산과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차이나 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중국의 순자본 유출 규모는 약 750억 달러로 내수 경기 약화와 경제 불확실성, 빅테크 제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카싱은 유럽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차이나 크라이시스 2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일이었습니다.